오늘 안드레이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라나는 이미 몇 번이나 셀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했지만 안드레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가 운전 중일 때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울타리 뒤로 그의 지프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야 이리나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의 서늘함에 몸을 떨며 그녀는 담요에 몸을 더욱 꼭 웅크렸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아들이 이 담요를 가져온 건 약 5년 전 그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이사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폴란드 어딘가에서 아니면 다른 여행 때 사왔을 것입니다. 이리나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담요가 여전히 그녀의 곁에 남아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따뜻하게 해주고 아들의 보살핌을 상기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밤에는 종종 비가 내리고 젖은 풀냄새와 풀밭에 매달린 사과 냄새가 났습니다. 이라의 우울함은 영화나 좋은 책으로 달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서관을 위해 방 전체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금속 현관과 검은색 프레임이 있는 집 창문들은 현대적인 스타일로 아름다웠습니다. 모두 자기 방이 있었고 매년 손님을 위한 방 3개는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라는 그 번잡함에 금방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특히 안드류샤와 함께 거실에 앉아 정원에 떨어지는 빗소리, 사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꿀과 레몬, 혹은 민트를 넣어서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뺨에 키스, 달콤한 꿈을 속삭이고 조용히 삐걱이는 문 후 그는 잠자리에 들었고 그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리나와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고양이를 키웠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 동물들은 이리나의 블루베리 덤불에 해를 끼쳤습니다. 건방진 이웃의 반려동물들이 이 잘 관리되고 애지중지하는 덤불에 소변 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이라는 자부심과 부드러움으로 이 덤불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하건대 그들은 덫을 가지고 있다고 화가 난 이라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주인들은 왜 자기 동물을 돌보지 않는 걸까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이라가 어렸을 때 그녀는 세면이라는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세면은 밤낮으로 정원을 돌아다녔고 밥 먹을 때만 돌아와 그녀가 배를 긁어주도록 허락했습니다. 쥐들은 원하는 곳에 있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제 이라는 이 모든 것이 아무에게도 흥미롭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안드류샤는 정말, 세상에,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가게에서 거미를 사왔습니다. 지금 그것은 유리 용기에 담겨 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를 먹으며 이라가 유리 너머로 그 절지동물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일 때마다 털이 많은 발을 움직입니다. 이거 정말 역겹다. 안드레이, 왜 그랬니? 내게 정말 필요한 거니? 그녀는 묻는 것을 결코 지치지 않았습니다. 혐오감을 느낀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쿨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정말 오래된 농담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전에 안드류샤가 어렸을 때 그의 할아버지 비탈리와 할머니 엘리자베타가 살아 계셨을 때 안드류샤의 학원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이 다차에 왔습니다. 그들은 바비큐를 굽고 음악을 틀고 어떻게든 오래된 단일 판잣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접시를 씻지 않았고 일회용품을 가져왔습니다. 소음은 새벽 3시경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모두가 구석으로 기어들어 잠들었습니다. 그 후 안드레이의 미래 아내가 될 마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샤는 긴 속눈썹과 크고 푸른 눈을 가진 까다로운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멜로디처럼 웃으며 안드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밤이 춥다며 사과하며 그녀의 어깨 위에 청바지 재킷을 걸쳐 주었습니다. 마루샤가 다차에 5번째 왔을 때 이라는 그들이 침대에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물론 소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안드레이는 당황했고 왜 어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노크를 하지 않았는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얘야, 내가 감히 문을 두드렸겠니? 하지만 너희는 너무 열중했던 것 같구나. 이라는 엉겁결의 옷을 입고 있는 마루샤에게 담요를 건네며 나무라듯 쳐다보았습니다. 아, 잊었구나. 내 방에 내 헤드폰이 있지 않니? 그걸 가지러 왔단다. 방해했다면 미안하구나. 이라는 점잖게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단호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으로 나가 집 입구에서부터 뒷뜰까지 길을 따라 앞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머니가 뒤척이는 모습을 보았지만 다시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세료젠카가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났고 히스테리적인 울음소리와 끊임없는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안드레이는 가족을 위해 같은 부지에 새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하려고 했지만 미처 다 짓기도 전에 근처에서 자라던 나무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집이 불에 타버렸고 그들은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이건 징조야, 안드류샤. 이건 징조라고 이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새 집을 지을 겁니다. 돈을 벌면서 지을게요. 안드레이는 차 문을 닫고 차에 짐을 실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마샤는 막 그를 다시 불러세우고 소리쳤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자고요. 세료자가 울고 있어요. 난 지쳤어요. 그들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망쳤고 마샤는 부모님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망친 거야, 바보같이. 내가 내 성격을 이해하고 입을 다물었더라면 너는 편안하게 살았을 거고 나는 내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돈도 많아.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니? 이라는 마샤를 꾸짖었고 마샤는 복도 바닥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살배기 손자는 리놀륨 위에서 낯설고 엄격한 여자를 큰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기저귀를 가지고 놀고 남자에게 밥이나 해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마샤는 온갖 말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나를 불러서 꾸짖는 거지? 그녀의 안드류센카는 배고프고 쌀쌀맞게 도착했나요? 그들은 결혼하지 않았고 소년 외에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양육비를 지불했고 아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마샤는 일부러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 남자는 걱정했습니다. 이라는 그가 아이에게 그렇게 집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젊고 인생은 앞으로 창창한데. 하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라는 마샤와 대화하려고 애썼지만 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놓아줘. 이제 그만해. 가족놀이는 충분히 했잖아. 안드류샤, 정신 차려. 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봐, 곧 리더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내도 생기고, 가족도 생기고, 아이도 생길 거야. 세료자, 엄마,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 아이는요,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안았을 때 울기 시작했어요. 안드류샤는 마루샤와 도시 아파트에서 헤어진 후 다차에 자주 왔습니다. 부엌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차를 5잔이나 마시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저 콧노래만 흥얼거리다가 이내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다면 자신을 방에 가뒀고 어머니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세료자는 자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 때 누가 파일럿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소방관, 경찰관, 다이버, 원거리 수영 선수, 구조대원. 하지만 그런 어머니와 함께라면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곧 일자리를 구할 것입니다. 이리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험이 풍부했고 그녀의 인생을 살아왔으며 장밋빛 꿈에 젖어 아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는 엄마의 손자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가요? 안드레이가 한 번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리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시든 장미를 가지치느라 매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을 돌려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맙서사, 안드류샤, 내 말이 맞단다. 이건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야? 놓아주고 그냥 잊어버려. 만약 마루샤가 인간적으로 괜찮았다면, 나에게 억지로 꾸미지 않고 말을 걸었다면, 그리고 그녀가 예에 바르게 행동했다면 나도 그녀를 다르게 대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아들을 돕고 싶었어. 아직 인맥이 있단다. 그러니 계속 살아야지. 글쎄, 지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니? 평화와 자유가 있잖아.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내가 짓는 새 집도 있고. 안드레이, 너는 나에게 정말 남자다운 존재란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이마에 키스하고 게이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일하는 사업가가 된 안드류샤가 이동 중에 식사를 하고 체중이 늘기 시작하는 것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는 배가 나와도 멋진 회사 로고가 있는 세련된 티셔츠 아래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이는 경미한 심장 질환이 있었고 비만이 그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가 은퇴한 후 요리를 시작했고 요리법을 찾아서 적어두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설득하고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비타민과 기타 보조제도 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남자는 어떻게든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서 호박이 채워진 접시 3개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저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냥 살코기가 아닌 기름진 고기요. 친구들과 맥주나 술을 마시고 싶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다시 에폭시 수지상판과 강력한 철제 다리가 있는 맞춤 제작된 큰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엄마나 드시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비행기 표를 사서 여자친구랑 바다에 가세요. 그런데 엄마 친구들은 다 어디 갔어요? 그들을 여기로 초대하세요. 모두가 머물 공간은 충분해요. 그리고 엄마의 호박은 소화 개선에 좋을 겁니다. 그 자신도 왜 그때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문을 잠그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태아, 버건디색으로 칠해진 눈을 가진 문이 길게 삐걱거리며 신음했습니다. 이라가 직접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이 끼었고 오랫동안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드류샤를 용서했습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소란을 피우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 곁으로 다시 돌아왔고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라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전화선 너머에 있었지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이라가 그를 구해줄 것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잠깐 멈추었지만 모든 것이 괜찮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8월 중순에 그는 몇 개의 가방과 상자를 들고 어머니의 다차에 나타났습니다. 케이크, 피클, 고기 샤슬릭, 이리나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크, 스시, 이국적인 과일 등 잔뜩 가져왔습니다. 안드류샤, 이라는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침대 주위를 파헤치다가 일어섰습니다. 호박이 익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안 먹으면 어쩌지? 우리는 축제 중인데 그녀는 손님이 올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드레이는 어머니의 뺨에 키스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는 현관에서 소리쳤습니다. 사흘 휴가를 냈어요. 이라는 웃었습니다. 손님, 시끄러운 회사, 소라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녀, 안드류샤, 그리고 벽난로뿐. 그들의 집에는 진짜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켜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전기로 가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이가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오, 그가 와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집 짓기를 마쳤고 이제 베란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리나는 현장 전체를 뛰어다니는 인부들에게 몹시 지쳤지만 안드류샤는 항상 여기 있었고 만약 떠났다면 저녁에는 분명 돌아왔습니다. 안녕, 이라의 이웃이 소리쳤습니다. 안드레이카가 또 결혼하나 봐요. 왜 그래? 집이 막 완성되었는데 이리나는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가 내 옆에서 빛나고 웃고 있잖아. 눈치 못 챘니? 이웃은 윙크했지만 이라는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안드류샤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드레이가 어떤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이들은 요리용 사과 껍질을 함께 벗기기로 했습니다. 이라는 바구니 3개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훌륭한 조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웬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고 마치 살아있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이라는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가 누구인지 계속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여기에 온 걸까? 마샤. 아닌 것 같습니다. 마샤가 여기에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엄마, 집 전체를 좀 데워주세요. 위층에 방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집에 적응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남자는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차 주위를 돌아 조수석 문을 열었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이라는 듣지 못했습니다. 꼬리처럼 머리를 묶고 오버사이즈 스웨터와 스키니진을 입고 그를 위해 준비된 나무구슬 팔찌를 찬마른 여자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손이 컸습니다. 들어와요. 추워요. 이분은 제 어머니 이리나 비탈리에브나입니다. 엄마, 이쪽은 올가, 제 동료예요. 주전자를 주세요. 간단히 간식을 먹을게요. 저는 사무실에 다녀올게요. 그리고 올가는 쉬어야 해요. 이리나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 정말 민첩하시네요. 주전자는 내려놓으세요. 먼저 인사해야죠, 아들아. 그리고 나는 원치 않아요. 낯선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을. 그녀는 아들이 찡그리는 것을 보고 손님들을 데려온 것을 지라고 정정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부엌은 온통 사과로 가득해요. 우리는 약속했잖아요. 기억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올가, 왜 거기 서 있어요? 가요. 남자는 올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넓은 거실에 천장 조명을 켰습니다. 이라는 빛이 너무 밝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죠. 저는 술 한잔 해야겠어요. 엄마, 마실 것 좀 있나요? 독한 걸로요. 안드류샤는 손뼉을 치더니 캐비닛 문을 열고 발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로 달려갔습니다. 이라는 처음에는 그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감동했지만 곧 멈췄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른 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찾았다. 올가, 어서 한 잔 마셔요. 그는 그녀에게 잔을 밀었지만 여자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그냥 누울 수 있을까요?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위층으로 갈게요.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올가, 머리 조심해요. 머리가. 뭔가 단 게 필요해요.
네, 차를 가져다 줄까요? 그는 올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자 일하는 거실 한가운데에 잔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소유욕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보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움찔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층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드레이는 쿵쿵거리며 돌아다녔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내려왔습니다. 일하는 테이블에 앉아 손을 앞으로 모았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떠나는지 설명해 주겠니? 아니, 여기는 내 집이고 모든 것이 내 거야. 여기서 내가 상사야. 하지만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없는 부스러기를 쓸어냈습니다. 안드레이는 그녀 옆에 앉아 머리를 극적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올가예요. 우리는 함께 일해요. 글쎄, 그녀는 제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가 이런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곤경에 처했어요. 그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의심스러워요. 올가는 신원 확인을 위해 미샤가 발견된 곳으로 바로 갈 거예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보도를 들었어요. 저는 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야 해요. 빅토르, 로파티나를 기억하세요? 제가 그에게 전화했어요. 그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어요. 엄마, 저 빨리 갈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없는 동안 올가를 여기서 재워주세요. 그는 재빨리 일어나 테이블에서 차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명령하는 게 무슨 뜻이야? 안드레이, 아무 일에도 끼어들지 마. 대체 왜? 맙서사, 이리나는 즉시 벌떡 일어났지만 아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오늘은 꼭 잘 거야, 이라. 더 이상 누워있지 않을 거야? 안드류샤를 기다릴 거야? 어떻게 그녀는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앉아서 드라마를 보았지만 끊임없이 주위가 산만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 오는지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차를 마셨지만 너무 강하고 쓴맛이 났습니다. 마치 바닥에 부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방을 앞뒤로 걸어다니며 의자의 커버, 작은 조각상, 커피 테이블 옆 러그까지 끊임없이 정리했습니다. 시계로 3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눈은 감겼지만 내면은 온통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하는 사과 껍질을 벗기기 시작할 만큼 힘을 냈습니다. 벗겨진 껍질은 깔끔한 리본 모양으로 큰 유리 그릇에 담겼고 분홍색 맥이 있는 익은 사과에 드러난 과육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하는 급히 돌아섰고 칼에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아팠습니다. 오, 이리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언젠가 안드류샤가 이 다차에서 눈썹을 베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튀어서 이리나는 온몸에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웃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소년의 머리에 재빨리 붕대를 감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빙빙 돌았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일하는 얼굴이 창백해져 옆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가가 튀어나와 그녀를 뒤로 앉히고 의자를 그녀에게 돌리며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하는 거예요? 손 놓으세요. 일하는 손을 흔들어 올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구급상자는 어디 있나요? 올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리나는 어딘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채 앉아 있었고 올가는 그녀에게 뜨겁고 달콤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저를 지휘하지 마세요. 이라가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럴 거예요. 저는 그냥 당신을 돕고 싶어요. 손님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도 좀 마셔요.
저는 괜찮아요. 이라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올가가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매, 얼굴, 헤어스타일,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아내를 선택한다는 지인의 말을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고 민트와 가을을 차로 우려낸 듯한 사과의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이 냄새는 약간 열린 창문 아래로 흘러나와 천장의 강위에 안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잼을 만드시려는군요. 올가가 그녀의 말을 가로채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쉰 목소리였지만 이 방에서는 놀랍도록 듣기 좋았습니다. 네, 안드레이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는 가버렸어요. 이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수면제도 소용없어요. 매일 밤은 정말 지옥 같아요. 아침에는 마취를 해야 할 지경이에요.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올가는 그릇 하나를 들고 사과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일로 저를 둘러싸요. 잠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돼요. 그녀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라가 대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실종되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쳤어요. 그녀가 현금을 어디에 두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기에 있어요. 사무실에 직접 전화해서 보고했어요. 그 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올가는 몸을 떨며 이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그녀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의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그는 훌륭하고 품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인생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겨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당신이 그 공포를 가져왔군요. 어떻게 감히 그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요? 이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부릅뜨고 담요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도와달라고요. 올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네, 안드류샤는 동정심 많고 친절한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용했어요. 그는 어디로 갔나요? 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떠났고 당신은 여기 앉아 있나요? 아시겠지만 부탁이니 그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맙서사, 당신은 정말 얼마나 교활한 여자예요. 안드레이는 이미 사랑인 척하는 관계를 겪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여자에게는 돈만 필요했죠. 양육비 소송이 5건이나 있었어요. 그녀는 모든 청중, 모든 사람을 정리했어요. 저는 안드류샤를 이 경험에서 간신히 구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네, 그에게는 아들 세료자도 있어요. 제 아들은 고통받았고, 걱정했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가 될 뻔했어요. 네, 저는 울면서 절망하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그가 살아남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는 부활했고,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우리는 저항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올가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이리나의 뺨을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경련했습니다. 누구에게냐고요? 인생에, 그리고 제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부정직한 사람들에게요. 자, 보세요. 그녀는 붕대를 감은 손가락으로 올가를 쿡 찔렀습니다. 당신은 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네, 안드레이가 제가 좋다고 했고, 저도 그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제 문제가 그의 인생을 망칠 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제가 그 이후에 몇 분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 후 올가는 침을 삼키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택시를 부를 거예요. 곧바로 떠날 거예요. 지금 안드류샤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그가 더 이상 당신의 삶에 간섭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더 좋을 거예요. 택시가 도착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가는 현관에 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다시 울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뜨거워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여주인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가는 멍이 들 때까지 손을 깨물었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일하는 반대편 문, 바로 깔개 위에 강아지처럼 앉아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를 도와주었고 이제 그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루샤가 그와 함께 살았을 때조차 안드레이는 어머니의 부름에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안드레이만의 특별하고 아늑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불쌍히 여겼고 자랑스러워했고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여자의 일에 휘말려 밤새도록 무너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리고 올가는 아들을 잃었어.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라는 갑자기 자신의 내면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드레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올가가 이 모든 일의 원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집에서도 꼼짝 못하고 덫에 걸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민이 생겼습니다. 이라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무정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라에게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리나에게는 가끔 이메일을 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자 친구들, 소식, 초대는 그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이리나는 언젠가 술 취한 안드레이가 또 한 번의 시도 끝에 싸움을 벌였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벽에 기대게 하고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그녀를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리나가 흐느끼자 두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안 돼요. 들어와요. 추워요. 떠날 필요 없어요. 자, 이걸 덮어요. 이리나는 올가에게 담요를 건네주었습니다. 저에게 맞는 것처럼 당신에게도 맞을 거예요. 올가는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라는 그녀가 자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택시를 취소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를 끓였고 침묵했지만 이제 그들은 동시에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이는 아침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와 올가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든 것입니다. 엄마는 코를 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벌써 늙었구나. 안드레이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많고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자 옆에는 구겨진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냄비의 뚜껑 아래에서 안드레이는 설탕을 뿌린 사과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도 씻지 않고 곧바로 그것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부스러기가 이빨에 부서졌습니다. 사과는 시큼했지만 단맛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광대뼈를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올가가 먼저 깨어났고 슬픈 눈으로 안드레이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서류는 그 사람의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가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이 틀렸어요. 올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라는 담요 아래에서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야. 이리나 비탈리예브나, 내 아들이 아니에요. 올가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흐느끼고 딸꾹질을 했습니다. 글쎄, 하느님 감사합니다. 올가, 다행이구나. 이라는 그녀의 등에 손을 얹고 일어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오래전에 자랐습니다. 호박도, 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걱정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다른 사람의 따뜻한 담요 아래로 보내줄 때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의 집에는 불이 켜질 것입니다. 또 다른 여주인이 부엌에서 부산을 떨며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의미로 채웁니다. 올가의 아들은 나중에 발견될 것입니다.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 법정의 의자에서 어머니 옆에서 그는 막연하게 아는 한 남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샤에게 새해 선물을 주러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집에 있었고 장미도 있었습니다. 안드레이의 아들보다 2살 많은 미슈카는 모든 것을 망치고 거짓말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기뻐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이것이 그 상처들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른으로서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리나는 이제 시골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함께 있습니다. 올가는 매우 흥미롭고 박식한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이는 그녀 옆에서 마치 젊어진 것처럼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담요는 복도에 있습니다. 추울 때 언제든지 가져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공통적으로 따뜻한 것입니다. 세류자도 한번 덮어보고는 당황했고 아버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안드레이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물건 때문이 아닙니다.